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었던 적이 언제였어요? 제가 월 500만 원 벌었을 때가 가장 기뻤거든요. 그 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회사를 다녀서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계산했을 때 한 500만 원 벌면은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번다라고 말할 수 그 있더라고요. 정도면 연봉 한 8, 9천 정도 되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4살 이때 달성을 했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회사 가서 8, 9천 받기 좀 쉽지 않죠? 제 스펙으로는 미수 아빠님이나 네. 저나 솔직히 이제 30년 정도 네. 일해야 대학도 좋은데 안 나와가지고 네. 8, 9천이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8, 9천 버는 것보다 네. 연봉 8, 9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더 어려워. 네. 월채얼. 아, 월 최고 얼마까지 벌어봤나? 정말 디테일하게 다 빼고 네. 잊은 거죠. 네. 그러면은 한 7,500, 8,000 요정도 순수 7,000까지 해본 것 같아요. 순수익을? 네. 그 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엄청 좋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네, 저는 미소 아빠라고 합니다. 아, 미수 아빠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궁금한 것도 있고 컨설팅 해주신다고 해서 좋습니다. 앉으시죠. 네. 결혼을 하셨나 봐요. 네, 결혼하고 이제 아기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 컨설팅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무슨 일을 하시죠? 온라인 이커머스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아, 쇼핑몰 네. 운영하고 계시고. 그럼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로는 네. 평균적으로 한 1억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나요? 스토어가 너무 많아서 일단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소량 네네네. 금액은 뭐 오늘 100만 원 들어왔는데 네네네. 그리고 뭐 쿠팡 같은 데서도 오늘 뭐 상품 준비 뭐 60개 넘었고 네, 1시 이후로 또 10개 더 들어와 있고 네. 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좋습니다. 1억 위아래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한 순수익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 40에서 45%? 그럼 그래도 한 달에 4, 5천 정도? 네.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월채얼. 아, 월 최고 얼마까지 벌어봤나? 정말 디테일하게 다 빼고 네. 잊은 거죠. 네. 그러면은 한 7,500, 8,000 요정도 순수, 7,000까지 해본 것 같아요. 순수익을? 네. 그 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엄청 좋았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6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한 6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7년 차? 나이가 좀 많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올해 30살. 5년 전, 6년 전 이 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하기 바로 전에는 편의점에서 점장인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편의점 일이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네, 완전 최저시급이었고. 네. 그러면 너무 한 번에 확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네. 바로 돈을 그렇게 막 많이 벌고 뭐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하루에 매출이 막 5만 원일 때도 있었고 하루 6만 매출 5만 원이요? 네, 6만 원일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한 6개월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그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그만하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은 계속했어요? 될 것 같아서요. 뭔가 계속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이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면 뭐 어디 제가 중학생 때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네. 아직도 철심이 한 12개 정도 박혀 있어요. 어디예요? 척추에. 그래서 뭐 사실 회사에 나가서도 제가 막 하루 종일 제대로 앉아 있어도 좀 허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네. 회사도 가기 좀 힘들고 뭐 그렇다고 제가 몸 쓰는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찾다가 집에서 내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쪽으로 알게 돼서 계속 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잘 안 되던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못 벌었던 네. 시기가 얼마 정도 있었죠? 거의 1년 가까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올라갔는데 그 1년 동안 거의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었던 적이 언제였어요? 제가 월 500만 원 벌었을 때가 가장 기뻤거든요. 그 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회사를 다녀서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계산했을 때 한 500만 원 벌면은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번다라고 말할 수 그 있더라고요. 정도면 연봉 한 8, 9천 정도 되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한 24살 이때 달성을 했었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회사 가서 8, 9천 받기 좀 쉽지 않죠? 제 스펙으로는 미수 아빠님이나 네. 저나 솔직히 이제 30년 정도 네. 일해야 대학도 좋은데 안 나와가지고 네. 8, 9천이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8, 9천 버는 것보다 네. 연봉 8, 9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더 어려운 것 제 입장에선 더 어렵고 왜냐면 거기는 우리가 하는 퍼포먼스나 실력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쵸. 거기는 우리가 쌓아왔던
스펙이라든가 네.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더 금액의 기준을 정하니까 네. 사실 우리는 좀 잘 온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옆으로 가서 네.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편하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한 제품의 매출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제품의 매출을 네. 유지한 적이 많이 없나 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복이 좀 심하고 네,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그 매출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물기를 했는데 그 플랫폼에 대한 물길 연결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럼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물길에서 좀 더 그 연결되는 횟수를 높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경쟁사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경쟁사들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파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느냐, 시장 리더에서 내가 파이를 키울 건지 아니면 그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서 좀 더 그 안에서 많이 가져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출이 떨어지면 그냥 단순 반복 업무만 늘려서 혹은 광고비를 더 늘려서만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좀 우리 쪽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게, 한 번 올라간 매출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말은 이제 좀 그렇지만 뽀록으로 그러니까 방송 한 번 타서 혹은 이제 그때 시대 흐름이 약간 그런 거여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여가지고 코로나 성수기인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잘 팔렸던 게,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은 있지만 걸리긴 하지만 그때만큼의 결핍이 아니잖아요.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결핍이 가장 깊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슈되는 것들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그게 이제 결핍이 작아졌을 때는 당연히 그 매출도 당연히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결핍을 다시 올려서 팔 건지 아니면 이 결핍이 떨어지는 거에 맞게 또 제품을 들어가서 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왜 유지되지죠.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왜 유지되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걸 내가 다시 텐션 높여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도 계속 이제 연결되는 네. 건데, 제가 이제 한 6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이 멘탈을 잡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그런 게 막 좀 막 현타가 좀 세게 최근에도 오더라고요. 한번 많이 떨어졌었죠. 네, 최근에도 한번 떨어졌을 때 해야 된다는 그건 알고 있는데도 막상 딱 앉아서 뭔가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 얘기해도 같아요. 돼요? 매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작년이었나?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고. 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저보고 놀릴 건 아니니까. 내가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야 돼요. 월급을 300 받던 사람이 250을 받는 거랑, 내가 한 달에 한 7천 8천 벌던 사람이 수입이 500만 원이 되는 거는 너무 큰 차이예요. 아예 500이면 그래도 많이 버는 거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요 망했다는 생각 들어요. 미수 아빠님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떨어진 거죠.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일을 안 했을 거야. 위기의식도 없었을 거고, 네. 나름 안주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내가 판단한다면 굳이 매출이 떨어진 게 내가 막 부당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좀 내려놨다. 사실 이거는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를 가지시면서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 딱 맞물렸어요. 저는 그거는 그 어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멘탈이 나갈 게 없잖아요. 내가 벌기 싫어서 안 벌었는데 왜? 벌고 안 벌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벌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네. 내가 벌 건지 안 벌 건지. 이러다가 또 한 달에 7천 8천 또 1억 이상 버시다가 네. 나 가족들이랑 여행 한 2달 갔다 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직원들만 하게 되면 네. 매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반토막 나도 내가 선택한 거죠. 나는 이 시기에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매출 떨어진 건 멘탈이 전혀 영향이 없죠. 왜냐면 그 떨어진 것보다 내가 경험한 추억이 더 높은 가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 된다고 봐요.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매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다 미수 아빠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냥 네. 내가 예전처럼 진짜 계속 열심히 했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방향이 잘못 돌아가서 뭐 완전 새로운 시도만 한다거나, 뭐 갑자기 우리가 또 코인이나 NFT로 완전히 넘어갔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던 패턴에서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는 다 내 선택이에요. 네. 그러면 멘탈이 톡싹 주저앉을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 스스로도 뭔가 매출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압박은 있는데 네. 가족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 사이에서 되게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결핍을 내려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아내나 뭐 가족들이 이제 저는 분노에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네. 근데 주변에서는 너 이거 해야지. 뭐 남편인데 이거 해야지. 뭐 아들인데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 독자적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세상이랑.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쪽 한 사람들이 나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93년생이신데 한 달에 7천 이상 버셨다는 거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거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만약에 내 남편이 300 벌 수도 있고 7,000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300 벌 때랑 7,000 벌 때랑 똑같이 이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을 네. 동의를 얻고 그런 게 멘탈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수 아빠님은 앞으로 내가 벌지 안 벌지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매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멘탈이 나갈 일은 없죠. 지난달 대비해서 2배 더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아예 안 올라갔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 멘탈은 굉장히 흔들림 없고 단점들이 있더라도 그냥 쟁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뭐가 있을까요? 좀 계속 다 연결되는 질문들인데 네. 이제 한 6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한 2, 3년 정도 그때 동안 했던 그 열정을 다시 찾아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수 아빠님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했을 때처럼 네. 지금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굶어 죽진 않으니까. 굶어 죽지 않다니요. 몇 천만 원씩 버는 분이.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안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질문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나와의 타협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힘들게 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상 심리를 무시 못해요. 아,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좀 행복할 자격도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이미 설득을 한 거예요. 조금 쉬라고.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2, 3천 이상 번 게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되죠. 그래도 한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바뀐 건 뭐가 있어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생기고 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게 이제 집이 없었잖아요, 원래. 네. 근데 내 명의의 집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집은 또 오르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차도 벤츠 타시고 네. 이런 건데 그 정도를 원해서 이 정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바뀌고 싶었죠. 이런 데 와서 살고 싶고. 네.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목표까지 못 갔으니까 그에 대한 갈증이 아직 남아있죠. 네. 하지만 내 또래에 비해서 나는 월등하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거. 두 천사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죠. 더 일해 이거랑 이 정도면 괜찮지 요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더 일해가 이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건 고민이라고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방법에 대한 것만 더 물어보겠죠. 지금 한 달에 5천 버는데 5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하려면 뭘 제가 더 하면 됩니까? 가 질문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을 아직 안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한다면 아까처럼 내가 지금 예전처럼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번다고 해도 삶이 잘 안 바뀌죠. 그거는 안 바뀔 것 1,000만 원 택도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최소 어느 정도 이상 벌어야 바뀌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한 6천은 꾸준히 하면 바뀔 것 같아요. 좀 확 바뀌죠. 네. 그것도 근데 한 2년 이상 그렇게 네.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만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안주하는 시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그냥 1억 2천 그래서 1억 3천 정도를 순수익으로. 그거 전으로는 타협 없이. 타협 없이. 네. 아내와 아이를 그 전까지 못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각오 그리고 그분들도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가정을 꾸려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결핍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는 확실한 미래 확정으로 최면을 걸면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불행할 수 있겠지만 심장마비, 돌연사 이런 거는 진짜 흔해졌어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그런 게 많은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갑자기 그랬을 때 저는 그냥 혼자 사니까 뭐 그런 무거운 책임감은 없는데 미수 아빠님한테 의지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평생 먹고 살 돈 정도는 이미 벌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한 달에 3천만 더 잘난 척하고 그래요. 잘난 척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스스로 믿어버리면 아, 나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도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에서 내 가족들 내가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내가 해야 좀 약간 덜 불안하고 죄책감도 없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아내분이나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내분도 훌륭하지만 미수 아빠님처럼 이렇게 돈을 벌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또 경력 단절에 일하려고 네. 하면 더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네.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데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바짝 벌어서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이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돼야 된다고 네. 해요. 그 전까지 타협을 한다는 건 어쩌면 멍청한 게 아닌가. 아, 지금 제가 미수 아빠님의 결핍을 이동시키고 있는 네. 과정입니다.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 같은 독한 시기로 가고 싶다면. 근데 이게 이분은 그 정도의 실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본인이 그런 방법이나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결핍만 주면 그냥 우울증만 와요.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결핍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핍만 있으면 이분은 충분히 하실 분이어서 조금 제가 그걸 해본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생 목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캠핑카를 좀 좋은 걸 사서 가족들이랑 이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한 달 정도를 국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일 생각 안 하고. 와, 그거는 네. 만약에 그걸 실행한다면 평생 기억 남는 네. 가족의 추억이겠네요. 네, 그럴 거. 네, 그럼 금액적인 목표는? 금액적인 목표는 아직 전부 다 제외하고 순수익 월억을 못 해봐서 네. 요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번 연도 안에는 무조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못하면? 못하면 뭐 할복이라도 해볼까. 저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켜고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죠. 되고. 네, 기회가 없어지니까. 네. 아이와 나들이 가는 걸 안 한다거나 혹은 아이를 볼 수 없다거나 그렇게 못하면 네. 한 달 동안 안 보겠다거나 이런 제약을 걸면 내가 지독하게 하니까 나를 조종하는 힘은 제약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걸어서 제대로 한번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 이루면 다시 나와주실 거예요? 네, 무조건 다시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달에 5, 6천 버는 미수아빠님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하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데 최저시급을 받는 그 시기에 미수아빠님의 그 입장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분들도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제 조금씩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뭐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고나라 아니면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데라도 물건을 하나 올려서 판매되는 즐거움, 기쁨을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반에 동대문에서 막 모자 떼어서 판매할 때 당근마켓에 올려서 물건 한두 개씩 나가는 게 되게 저한테는 그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을 꼭 한번 보시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게 세상의 모든 부자는 판매를 해서 돈을 번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노동력을, 본인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분신술을 써서 100명으로 분신이 된다면 그 노동력만으로도 한 달에 1억도 벌고 2억도 벌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리소스, 어떤 제품을 가져와서 그거를 다량으로 파는 걸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나 파는 거를 시작으로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렵게 막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수아빠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집에 있는 거 내가 중고로 썼던 모든 거를 한번 이거를 좀 비싸게 중고로 팔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시도 같은 게 저는 판매자로 넘어올 수 있는 그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수아빠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라면 몸이 좀 아프셨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봐요. 근데 저도 눈이 다쳤을 때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 게 정신으로 맞아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생 이제 눈이 잘 안 보일 테니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척추에 그 철심 12개? 네. 그렇게 큰 수술이잖아요. 큰 수술. 평생 어쩌면 좀 고충을 안고 살아가야 네. 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되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 저보다 더 괜찮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이 생겼습니다. 네, 결핍이 있으니까. 나는 몸이 이래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부자의 삶을 못 살 거야.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벌 수 없을 거야 라고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래서 이거밖에 못 해 라고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쪽 일은 사실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안 만나고도 소싱 가능하고 판매 가능하고 CS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이쪽 일은 오히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예쁘고 막 운동신경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조금은 저처럼 좀 루저 성향에 가깝거나 네. 아니면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사람들을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두가 자기만의 한 가지씩의 그런 단점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누구나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기억들이 내 미래의 행복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윤수 아빠님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경험도 저보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그 부분에 있어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 나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모두 다 그런 부분을 안고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게 또 진정한 내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터뷰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유익했고 궁금했던 것도 다 답변을 들어서 네. 앞으로 뭐 매출 떨어졌다고 멘탈 나갔다고 징징거리는 거 안 할 거죠?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더 안 돼. 아, 혼자 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게 최악이야.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네. 벌기 싫으면 안 벌고,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